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작되자 미국 내 불안감이 휩싸여 사재기 열풍이 불었는데요. 식료품이며 가전뿐만 아니라 화장품 진열대가 모두 텅 비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하고 자국 내 국민마저 외면하던 그 순간 미국 국민이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품 하나로 미국을 뒤흔든 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사는 중학교 음악교사 레베카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7살 딸 클로이죠.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이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상황이 악화됐어요.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필품은 물론 의약품까지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와 약국 선반은 하나둘씩 비어갔죠. 사람들은 남은 물건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과 의약품 품귀 현상을 보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클로이의 피부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구하지 못하는 아이의 마지막 남은 크림 하나를 아껴서 바르고 또 발랐죠. 밤마다 클로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피부를 긁었어요.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저와 남편은 매일 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가혹한 형벌은 없었어요. 의사를 찾아가 연고를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베카 씨. 약은 계속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크림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었어요. 이게 나라예요? 병원에서 연고 하나 사지도 못한다고요? 내 아이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울면서 긁는 클로이를 안고 밤을 지새웠어요. 딸아이의 얼굴, 팔, 다리는 붉은 발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클로이를 피하기도 했어요. 아이는 점점 더 말수가 줄고 자신의 피부를 옷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피부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어요. 하루는 남편이 잠든 후 휴대폰을 뒤져보는데 한 줄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약으론 안 됐는데 이 한국 화장품 바르고 2주 만에 피부가 가라앉았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희미한 희망이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밑에 수백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려 있었고 SEOJINH라는 아이디가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팔과 얼굴에 난 심한 아토피가 치료된 사진들, 한글로 적힌 제품 사진들, 거짓말처럼 보이는 비포 앤드 애프터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이란 나라는 그저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내 삶의 중요한 존재가 됐죠.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또 사기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클로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직구 사이트를 찾아 그 제품을 주문했어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제품 정보를 읽었지만 낯선 성분명들 뿐이었죠. 배송 예상일 12일, 영문 설명도 없이 한글로만 적힌 설명서. 결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남편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런 낯선 나라 거 아이 피부에 바르기엔 위험하지 않을까?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잖아. FDA 승인도 안 받은 거 아니야? 눈앞에서 남편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귀에는 클로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가격은 미국 약보다 2배나 비쌌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자기 피부를 긁어 피를 내는 모습을 매일 밤 지켜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었으니까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매일 울고 긁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도 알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주문 확인 메일을 받고 나서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의 제품을 내 아이에게 발라도 괜찮을까? 하지만 후회할 시간도 없었어요. 기다림의 12일이 시작됐으니까요.
그 12일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클로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배송 추적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어요. 작은 상자가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 우리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상자가 기적을 가져다 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기도하지 않던 저도 매일 밤 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어쩌나 내 선택이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을 줄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겐 남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희망은 아주 멀리 태평양 건너 한국에 있었어요. 기다림의 12일이 지나자 마침내 우체부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리도록 흥분된 상태로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어요. 이 작은 상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국에서 왔대? 호기심 어린 클로이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너를 도와줄 특별한 약이야. 상자 안에는 정성스러운 포장과 단정한 병, 그리고 손글씨로 쓴 작은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한글이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편지 끝에는 영어로 간단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라고 적혀 있었죠. 투명한 유리병 안에 하얀 크림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가격이 비쌌던 이유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제품을 살폈어요. 정말 바를 거야?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순 없어요. 그렇지, 클로이. 아이는 그저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날 밤 클로이의 뜨겁고 붉은 피부를 씻긴 후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말렸어요. 그리고 병에서 하얀 크림을 덜어 아이의 얼굴과 팔, 다리에 조심스럽게 펴 발랐습니다. 냄새는 은은하고 순했어요. 크림이 스며들자 클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때, 아가? 시원해요, 엄마. 평소보다 빨리 잠이 든 클로이를 보며 효과가 있길 간절히 바랐어요. 밤새 여러 번 일어나 아이를 확인했죠. 여전히 가볍게 긁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전처럼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어요. 클로이의 피부가 눈에 띄게 덜 부어있고 덜 붉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혹시 내 눈이 이상한 건 아닐까? 혹시 우연일까 싶어 이틀, 사흘을 지켜봤어요. 선생님, 오늘 클로이가 팔을 긁지 않았어요. 유치원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딱지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저녁 식사 후 클로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간지러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몇 년 만에 아이 얼굴에서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아이의 피부가 호전되고 밤에 잠을 자기 시작하고 마침내 웃음을 되찾았어요. 저는 작은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클로이의 팔을 살펴보았죠.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을 보냈어요. 클로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친구들이랑 놀 수 있겠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다음 날 아침 TV 뉴스는 다시 우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한국산 보조의약품 및 기능성 화장품 전면 통관 금지. 관세 강화 조치 발효. 뉴스를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제가 쓰던 제품도 순식간에 품절됐죠. 온라인 스토어는 품절이라는 빨간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한 통을 꼭 쥐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 봤어요. 2주? 아니면 3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막 웃기 시작한 클로이에게 다시 고통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통이 비면 어떡하지? 남편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다시 아이가 밤마다 울고 긁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자신의 피부를 숨기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 앞 약국부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의 마트를 뒤지기로 했어요.
그 작은 유리병을 찾아 차를 몰고 다녔죠.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어떤 가게는 이미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침내 도시 외곽의 작은 약국에서 한국 제품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딱 한 통이 남아 있었죠. 마지막 한 통을 발견하고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도 같은 제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거의 달려가듯 그 자리로 향했어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꼭 필요해서요.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려는데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레베카 씨인가요? SNS에서 봤어요. SEOJINH 기억하시나요? 순간 멈칫했어요. 그 닉네임은 제가 한국 제품을 처음 발견하게 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SNS에서 반복해서 보았던 그 아이디가 지금 내 앞에 실존 인물로 서 있다니. 저를 부르는 젊은 여성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서진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2세죠. 저도 어릴 적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어요. 한국 화장품을 통해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인터넷 마케터로 활동하며 한국 제약사와 연결된 비공식 홍보 파트너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팔에는 아토피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깨끗한 상태였죠. 마치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당신 댓글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리신 클로이 영상, 제가 본 적 있거든요. 뭔가 헷갈렸어요. 저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에 클로이의 변화가 담긴 짧은 영상 하나를 인터넷에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친구들 몇 명만 볼 수 있게요. 당신이 올린 후기 영상. 제가 한국 본사에 번역해서 보냈어요. 본사에서 당신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대표님이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진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에 짧은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그 영상이 지구 반대편까지 닿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간 댓글 하나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왜 저를? 당신이 진심으로 쓴 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특히 한국 회사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 감동했다고 해요. 서진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클로이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서진의 제안은 단순했어요. 클로이의 변화와 한국 제품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틱톡에 짧은 영상을 올리자는 것이었죠.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음악교사였으니까요. 하지만 클로이의 웃는 모습을 보니 다른 아이들도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해볼게요. 다른 부모님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클로이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집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간단한 영상을 찍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 사진, 제품을 바르는 제 손,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병. 특별한 편집 없이 그저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저는 오하이오의 음악교사입니다.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딸이 몇 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병 덕분에요. 촬영을 마친 뒤 몇 번 다시 보았어요. 어색한 목소리, 흔들리는 화면. 그래도 제 진심이 담겨 있길 바라며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 인터넷 활동이 거의 없던 저였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클로이를 재운 후 확인해 보니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10만, 20만, 40만. 하루 만에 7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이게 뭐지? 내 영상이 떴나 봐.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죠. 댓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도 같은 증상이에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드디어 희망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한국 제품 내 인생 바꿨어요. 진짜예요. 이튿날 유명 엄마 인플루언서, 뷰티 유튜버들이 저를 태그하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 한 명이 자신의 아이도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며 찬양 영상을 올렸죠. 한국 화장품은 하루아침에 트렌드가 됐어요. 서진의 전화가 왔습니다. 레베카, 당신 영상 봤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게 다 꿈 같아요. 영상이 한국 제약사 본사의 전 직원 회의에서 상영됐대요. 대표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제 진심이 전해진 것이죠. 대표님이 당신과 클로이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대요. 모든 비용을 지불할 거래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됐나 봐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 엄마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날 정식 초청장이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저와 클로이, 그리고 원한다면 남편까지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5성급 호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남편은 걱정했어요. 정말 갈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저는 클로이의 건강해진 피부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그들의 정성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어요. 14시간의 비행. 클로이는 창밖 구름을 보며 설레었고 저는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지도에서만 보던 나라,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어요. 반짝이는 바닥, 정돈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어디서나 영어 안내가 함께 있어 안심이 됐죠. 한국을 그저 경계하고 은근히 무시했던 지난 날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깨끗해요. 클로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모든 게 정말 미국보다 깨끗했죠. 공항에서 나오자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낯설고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 한글로 된 간판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클로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반짝였죠. 한국은 제 예상보다 훨씬 모든 게 빛났어요. 다음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하얀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젊은 연구원이 통역을 맡았어요. 우린 한방 약재와 현대 피부과학을 융합해 만들었습니다. 간지러움 하나 없애는데도 100번은 실험합니다. 그들은 연구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인공지능으로 피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 수백 년 된 한의학 책을 디지털화한 자료실, 전통 한방 성분을 추출하는 실험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과 첨단 장비 사이를 오가며 분주히 일하고 있었죠. 이 약초는 한국 남쪽 산에서만 자랍니다. 특히 아토피에 효과적인 성분이 있어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과학과 전통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이었어요. 한 연구원이 자신의 피부 테스트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죠. 우린 모든 제품을 먼저 직접 테스트합니다. 안전해야만 출시해요. 점심을 먹은 후 최고 경영자 정의현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약대를 나와 하버드에서 유학한 인성, 외모, 실력까지 갖춘 완성형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겼죠. 레베카 씨,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이도 함께 와줘서 정말 기쁘네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인증서와 상장이 걸려 있었죠. 저희 연구소가 마음에 드셨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희현은 테이블 위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우리 제품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367번의 실패 끝에 완성됐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어머니와 클로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희현은 한 통의 특별한 크림을 클로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클로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어요. 더 개선된 버전입니다. 레베카 씨, 당신이 믿어준 덕분에 우리가 만든 정성이 진짜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아요. 우린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의 연구소, 정희현 대표와의 만남, 서울 관광, 그리고 마지막 날의 전통 식사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죠. 클로이는 비행기에서도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꺼내보며 즐거워했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의 피부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간지러움도 없고 염증도 사라졌어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부모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저는 이런 관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라는 영상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첫 영상에서는 연구소의 모습을 보여줬죠. 과학자들이 천연 재료를 연구하는 모습, 현미경으로 성분을 분석하는 장면, 직접 자신의 피부에 테스트하는 헌신적인 연구원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어요. 한국은 마법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담아 만든 나라였어요. 과학자들이 휴일에도 나와 연구하는 모습, 장인이 수백 년 된 한약 처방전을 연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에겐 이게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정희현 대표와의 대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 제품을 믿었나요? 저는 솔직히 답했죠.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완벽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으니까요. 제 영상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 공동구매 커뮤니티가 형성됐죠. 한국 제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정품과 가품 구별법, 바르는 순서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운영자가 됐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저는 전 세계 부모들의 메시지에 답했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왔죠.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 학교 일과 커뮤니티 운영 사이에서 바빴지만 충만했어요. 제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 같았죠.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저와 희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저. 두 역할이 조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집에서의 변화도 컸어요. 클로이는 더 이상 긁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죠. 밤에 평온하게 잠을 자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놀고 저와 노래를 부르며 웃었어요. 목욕 시간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됐죠.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도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요즘 우리 집엔 웃음이 더 많아. 그 사람들. 진짜 숨통을 틔워줬어. 한 번은 클로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죠. 엄마, 오늘 발표 시간에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정말 잘했대요. 클로이의 발표 주제는 내게 희망을 준 나라였어요. 아이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죠. 발표를 위해 준비한 그림도 보여줬어요. 한국 지도와 태극기, 그리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꼭 다시 갈 거야. 일상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없던 한국 화장품 전용 진열대가 생겼고 그 위엔 재입고 미정, 주문 폭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프랑스, 일본, 미국 브랜드와 나란히 자리 잡은 한국 제품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진열대 앞에 모여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중년 여성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것도 써봤는데 이젠 한국이 더 믿음 가. 내 피부에 정말 잘 맞아. 우리 손녀도 쓰고 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이 유행이래요. 매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죠. 레베카 씨 아니세요? 그 영상의 주인공. 정말 당신이네요. 사인해 주실래요?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낯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일이 종종 생겨났죠. 길에서, 학교에서, 식당에서 모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아이들이나 친척들이 아토피로 고생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한국 제품을 시도해 좋아졌다고 말이죠. 한국 회사에서는 더 많은 제품 샘플과 감사 선물이 계속 도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홍보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정의현 대표가 보낸 메일에는 항상 같은 말이 있었어요. 당신의 진심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서진과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제품을 소개하는 일을 계속했고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죠. 클로이는 서진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클로이가 한국어 단어를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실감했죠. 예전에는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시작해서 약에 대한 걱정으로 끝나는 하루였어요. 이제는 웃음소리와 노래로 가득한 집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클로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한국은 진짜 마법의 나라야? 저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건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만든 나라야. 그들이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거지. 클로이가 잠든 후 책상에 앉아 한국연구원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어요. 지난 몇 달간 주고받은 수많은 메일 중 가장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의 정성이 우리 아이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까지요. 감사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 아래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도 비슷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세상이 갑자기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지도에서나 보던 먼 나라였어요. 이제는 매일 우리 삶에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됐죠.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끝엔 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클로이 같은 아이들이, 저 같은 부모들이 희망을 찾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감동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